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정기 또는 하락세, 네. 더는 이제 올라갈 공간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설 밥상 민심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장면을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띄워줄 필요가 없다. 네, 단일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칫 만약에 비교 우위가 될지 열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변수를 일부러 띄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철수 대 윤석열의 대결고를 만들고 싶지 않다. 대결이라고 보면 어쩐 그 같이 서서 지금 양강을 굳혀야 되는데 3강이 굳어져 있는 모양새는 원치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 전략적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다자대결 토론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가장 쉬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상대하기가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될 고비가 이재명보다 국정 수행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다자 토론에서는 이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하고만 싸우는 것만 해도 이제 과제가 중대한 과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다른 후보들보다도 가장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후보잖아요. 그럼 같이 있을 때 이제 묘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세게 싸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잘해주기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가지고 여의도 문법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좋다. 계속 지나줘. 안윤상 거기서 대선 거기서는 안 되는데. 네. 대선 거기서 김수민 씨 앞으로는가 피처링 이재명 윤석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대선 거기서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 예, 대요 아니었대요. 거기. 대요. 그렇구나. 저는 대선 거기서 그래가지고 대선 얘기 안 하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대선은 근데 서 있는 느낌이에요. 하루하루가 길고. 네. 네, 아직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았죠? 40일 남았나요? 네, 오늘 이제 딱 40일입니다. 40일. 40일 이제 뭐 앞으로 한 달 한 열흘 동안 난 난리도 아니겠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주제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올게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정치쇼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설 명절 보내세요. 맹아, 이번 설엔 집안 처녀 총각들 그 결혼 왜 안 하니? 이런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다 알아서 해요. 응? 대신 한 달 뒤 대통령 선거 누구 뽑을 거니? 이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치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103.5MHz 이 막 딱 틀어보세요. 김변희만 생방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생방송? 정치쇼는 설 연휴 내내 생방송을 해. 아이 그럼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제작진 연휴 누가 챙겨줘? 누가? 이런 못난 놈. 연휴에 일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대선이 한 달 앞 아니겠어요?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른다고. 예, 이재명입니다. 벌써 변수가 하나 터졌죠. 이 설 연휴의 특선 영화 대신에 화끈한 그 토론회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요. 윤석열 후보 다자 토론은 안 하고 양자 토론만 하겠답니다.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둘 다 합시다. 어떻습니까? 글쎄, 사자 토론은 유용성이 부족합니다. 사자 토론보다는 맞수 토론이 서로 다른 부분을 부각하고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더 유용한 토론 방식이 아니겠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나왔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안윤상, 김수민 양자 토론부터 해야 됩니다. 야, 그거 재밌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설날에 특집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윤상 씨 해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비슷한데? 네. 자 이제 일단은 빠르게 가긴 가야 되는데 요거 토론 있잖아요 토론. 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법원이 양자 지상파 3사가 주관하는 양자 토론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4개 정당이 이제 협의를 나설 것으로 보였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다시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라고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날에는 먼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하고 뭐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그렇죠. 네. 이제 지상파 3사가 방송하지 않는 이제 방식을 택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그렇다면은 31일에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같은 날 하자. 같은 날요? 그럼 한 4시간 정도 토론을 이제 2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4시간씩 토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또 반대 의견을 냈고요. 조금 있다가 10시에 이 국민의힘의 방송 토론 실무협상단에서 또 기자회견을 할 건데 31일에는 일단 양자 토론을 하고 그리고 추후 협상을 통해서 사자 토론을 하자. 이제 이런 다른 제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사자 토론은 설 연휴 지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31일 날 양자 토론 하자라는 거는 역시 뭐 국회나 제3의 공간에서 네. 방송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법원이 지상파 3사가 주관하는 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해석은 이제 종편이나 유튜브 방송도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법원의 이제 판단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중계 없이 가자라고 이야기는 해둔 상황입니다. 중계 없이? 네. 그럼 가서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각 정당 채널을 통하든지 이건 또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정당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야 이거 참.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법원에 예를 들면 법원에서 그건 지상파에서 사자 토론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럼 뭐 하지 뭐 이러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뭐 양자 토론은 뭐 국회에서 먼저 하고 사자 토론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닌데 나중에 하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내가? 일단 이 어제는 그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이 사자 토론과 이걸 다 하자라고 고집하는 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띄우려는 거냐라는 이제 반박이 공식적으로 나왔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정기 또는 하락세, 더는 이제 올라갈 공간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설 밥상 민심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장면을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띄워줄 필요가 없다. 네, 단일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칫 만약에 비교 우위가 될지 열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변수를 일부러 띄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철수 대 윤석열의 대결고를 만들고 싶지 않다. 대결이라고 보지 뭐 어쩐 그 같이 서서 지금 양강을 굳혀야 되는데 3강이 굳어져 있는 모양새는 원치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 전략적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다자 대결 토론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가장 쉬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상대하기가 네,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될 고비가 이재명보다 국정 수행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다자 토론에서는 이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하고만 싸우는 것만 해도 이제 과제가 중대한 과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다른 후보들보다도 가장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후보잖아요. 그럼 같이 있을 때 이제 묘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세게 싸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잘해주기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싸우기도 잘해주기도 그렇다. 심상정 후보는 거침없이 네.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거대 정당 후보고 지지율이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을 사리면서 윤석열 후보하고 대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거티브 문제도 좀. 네, 근데 그렇고요. 심상정 후보는 거의 뭐 이렇게 사활을 걸고 그렇겠구나.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국민의힘의 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다른 또 이 당이 받지 않으면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3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오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민의힘이 오늘 원래 이제 예정돼 있던 사장토론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 거기는 불참을 하겠다고 어제까지는 그래요? 선언을 해둔 상황이라서 저희가 원래 설 당일에 생방하면서 그 전날 있을 것 같았던 토론 요 아이템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이템 바꿔야 되겠습니다. 느낌에 30일날 못할 것 같아. 시간은 너무 없고 의견들 다 달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요건 뭐 그렇게 저 결정 나면 다시 얘기 한번 해보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 586 용태론. 근데 뭐 김종민 의원은 사람 용태가 아니라 제도의 용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제 근데 586 용태론 하면서 누구야 그 586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우상호 의원은 선대 본부장이에요? 총괄 본부장을. 더 높은 거네. 네. 총괄 선대 본부장. 근데 네. 용태하고 총괄 선대 본부장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용태가 사람의 용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발표할 때부터 이제 혁신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586 용태론을 먼저 꺼냈는데 이게 다 충분하게 당내 논의가 된 합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해석도 계속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일단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 뒤를 따르는 불출마 선언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그러니까 경선에서 탈락했으나 그 당시에 이미 국회의원은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해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불출마한 사람들을 중용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게 전혀 당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제2, 제3의 불출마 선언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구나. 전혀 없고요. 지금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86 선배님 말을 꺼내셨으면 실행하셔야죠. 이런 정치 물려주실 겁니까? 라고 썼는데 별다른 응답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수미 평론가의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무공천하겠다는 얘기까지. 네네. 이상민 의원이 근데 이상민 의원이 요새 쓴소리 제일 많이 하시더라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은 그런 얘기 했던데요. 이니셜이 SM인 사람들이 쓴소리를 잘합니다. 김수민, 이상민,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네. 네. 자, 우리도 밖에 SM 있는데. 네. 저기 너무 안 웃긴 농담이다 이거. 저기 민주당의 SM이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배 아픈데 소독장 바르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정치쇼 SM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요 얘기. 전반적인 송영길 대표 쇄신론하고 이 민주당 SM의 이 평가. 맞죠. 근데 그리고 이 세대 교체를 하려면 기존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을 스포츠팀에 비유를 하면 이진이 약한 후보군이 좀 약한 팀이에요. 주전들은 세다고 치더라도. 주전들은 세죠. 네, 그럼 586이 용퇴해가지고 뭐 다음에 누가 나올 거냐, 뭐 팬티엄이 나올 거냐. 근데 우상호 채울 사람 없구나. 우상호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 된 것도 586하고 팬티엄 나오는 수준인 거죠,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저는 무공천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무공천해요. 종로에 무공천했어요. 그러면 어떤 무소속 후보가 파란색 옷을 입고 네, 그리고 슬로건에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는 거죠. 민주 당연한 상식 이래가지고 민주 시민 후보 이런 거 민주당까지는 하얀색으로 쓰고 그다음 연한 상식. 예, 그럼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후보가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민주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후보가 파란색 옷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 혹시 이상민 의원 좀 물어보셨어요? 나 궁금한 게
배 아픈데 소독약 바르면 되겠냐 해서 이 소독약은 지금 저 누구야 송영길 대표 쇄신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뭐 누구예요? 누구 어디예요? 배 아픈 거? 뭘 얘기하는 자, 거? 너무 과잉 해석 아니야? 이거를 그거. 제가 이제 이 586 용태론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는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586 때에 이제 용태론이 나오니까 김남국 의원이나 이런 젊은 의원들이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586의 앵무새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586과 586 앵무새가 빠지면 대체 누가 남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쇄신이 큰 흐름 속에서 좀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가야 하는데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좀 돌발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쇄신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86세대 대표 주자고요. 그다음에 86세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기득권이라고 말하면은 조금 나쁜 표현일 수 있겠으나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총괄본부장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 의원에게도 어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용태론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들에게 용태를 강요하거나 확산시키는 게 목표 아니다. 이 문제가 더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설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사실 시작이잖아요. 설 연휴. 우리 항상 맨날 뭐 총선 앞두고 설 민심, 대선 앞두고 설 민심, 추석 민심 요런 얘기하잖아요. 설 때 고향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다시 잘 흩어지니까 설이나 추석 연휴 지나면 민심 확 바뀐다. 어때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판세가 비등비등하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바닥치고 올라오고 저 누구죠? 이재명 후보는 조금 뭐 주춤하긴 한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누가 특별히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판은 아니잖아요. 이게 설 딱 바뀌면 뭔가 딱 보일 것 같아요. 누가 확 치고 나가거나 이렇게 판세가 바뀌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네. 그냥 왜요? 설에 연휴가 끼어 있고 여론조사도 별로 실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 끝나고 보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이 과거보다는 친척들 간에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나더라도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평소보다는 서로 간에 말이 섞이는 기회가 있을 수 있죠. 뭐 고향 친구들하고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원래 같이 살던 동거 가족이라고 해도 친척 모임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정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보죠. 변형 없을 거다는 취지신 거고 우리 손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가족들끼리 이제 전국구 여론이 이제 섞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솔직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는 이유가 막 지지하고 막 반대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이 지지 논리의 모순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약간 그리고 또 서로 그동안의 지지 성향을 아는 사람들끼리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왜 그렇지? 왜 이 후보가 좋다는 거지 나쁘다는 거지? 좀 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양 후보들은 이번 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에? 뭔가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냐. 설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들 뭐 하나씩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TV 토론이 가장 크죠. TV 토론. 그리고 이제 뭐 각 정당의 셈법은 다르지만 어찌 됐던 국민들은 31일에 뭐라도 보고 싶은 마음 아닌가. 뭐라도 보고 싶어. 네. 만약에 31일 날 양자 토론제, 사자 토론제 했으면 제가 봤을 땐 시청률 폭발했을 것 같은데. 예. 김수현 평론가요. 네. 어떤 설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 설민심은 이제 설 앞두고 무슨 다른 변수가 터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설 이후에라도. 결국에는 또 무슨 리스크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정책 같은 경우는 계속 발표를 하면 할수록 수렴되는 성향이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사회복지 분야로 가게 되면은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후보 공약본 네. 돈 주고 뭐 어디다 뭐 지어주고 그렇죠.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의 됨됨이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됨됨이 결국에 그럼 네. 최악의 네거티브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라든지 뭐 리스크 이런 거에 계속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남았는데 짧게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 4년이 확정이 됐어요. 이 확정된 게 이번 대선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있을 것이다 좀 들어보죠. 김수민 평론가부터 하시죠. 네, 저는 이거 자체로 큰 영향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계속 유죄가 입증되어 오는 상황을 수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득을 볼 거냐 했을 때는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이제 본인도 불공정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미 민주당에게는 악영향을 지난 수년간 끼쳐왔다. 제가 하나의 가정만 짧게 드리면 이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반기를 들고 임명을 반대했던 대선 주자가 있었다면 네. 어땠을까? 근데 민주당이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렇구나. 우리 손 기자는요. 네, 이제 재판 결과 자체보다도 이 결과에 대한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김용민 최고위원이 재판운이나 판사운이 있어야 된다, 사법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국 수호 기조를 이어가는 의원들의 말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설 앞두고 여의도 정말이야 얘기 들어봤고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김수현 평론가, 손지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